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의 결과 문서인 의장 성명이 단일 채택이 결국은 안 됐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드 문제, 북핵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건데요. 이 와중에 북한의 리수영 외무상은 자신들의 핵실험이 결국 미국 때문이라는 상투적인 입장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북한의 태도를 보면 죄송합니다. 진짜 할 말이 많지 않구나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거의 똑같은 얘기를 20년 가까이 해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단지 할 말이 없다는 점 말고도 북한의 현재 상황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북한이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모른다는 사실 역시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북한의 모습은 상당히 골칫거리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 회의 때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과 가까운 척은 했습니다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폐차하고 보상금 받는 카트리, 재활용으로 자연도 살리는 카트리, 돈도 벌고 자연도 지키는 폐차 전문 브랜드 카트리. 1522-5454 카트리로 폐차하세요. 1522-5454.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기침이 가끔씩 나와요. 이렇게. 힘드네요. 진짜. 자, 어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사드가 배치될 예정인 성주군을 찾았죠. 네, 어제 그 새누리당 그 원내 지도부에게는 정말 뜨겁고 힘든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네, 어제 이제 그 새누리당 그 원내 지도부 그 경북 성주군을 찾아서 그 성남 민심을 이제 달렸는데요. 예. 이 정진석 원내대표와 그 김광림 정책위원장, 김도읍 그 원내 수석부 대표 등 그 핵심 지도부, 예. 그리고 이제 그 경북 고령 선곡 7곡이 지역구인 그 이완영 의원, 또 그 경북 구미가 지역구인 그 백성주 의원 등 그 지역구 의원들이 이제 어제 오전 성주군 인근 예. 그 성산포대를 찾고 이 성주군청을 제가 차례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 성주군청에서 이제 그 군민들과의 그 만남을 가졌는데요. 예. 네, 이 성주 군민들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그 처음 이곳을 찾은 그 새누리당에 대해서 그 강하게 이제 항의를 했죠. 네, 군청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제 그 주민들 이 새누리당 그 장례식 퍼포먼스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면서 들어가야 했던 새누리당 의원들 마음이 참 정말 힘들었겠죠. 정진석 원내대표가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 예.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 성주군청에서 가진 그 군민과의 그 만남에서 예. 이 국가 안보를 그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그 성주 군민 안전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예. 이 사드 배치에 따른 그 전자파의 그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그 환경 영향 평가든 아니면 그 다른 검증 방식이든 이 성주 군민과 그 경상북도 그리고 미군 새누리당 등 이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과학적 검증과 그 입증 과정을 좀 거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예. 이를 위해서 그 정부와 그 성주 군민들이 참여하는 그 대화 협의체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에 대해서 그 김한곤 그 성주 군수는 사드 전자파를 그 머리 위에 얹고 평생 그 살란 말이냐. 사드 배치 처리 결정을 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죠. 예. 그리고 오늘은 일면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3면에는 나왔던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에는. 그것도 사설에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 바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관한 얘기인데요.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를 했죠. 근데 야당들은 지금 즉각 사퇴하라 이러고 있죠, 지금. 맞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제 어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 7말 8초 이때까지 7월 말과 그 8월 초까지는 그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 국회가 나서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 국회 차원에서 그 민정수석의 그 의혹을 그 직접 밝히는 절차를 이제 밟겠다는 것인데요. 이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그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나름의 그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이 거취 문제는 공직자로서 그 빨리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얘기가 밝혔습니다. 예. 이 박지원 국민의당 그 비대위원장도 이 우수석에 대해서 이 특별감찰에 착수한 것은 이것은 그 뒷북 감찰이다. 이 검찰 수사 그 시간 벌기용이다. 예. 이렇게 지적했고요. 이 우수석은 그 당장 그 자연인 신분으로 그 검찰 수사를 좀 받으면 된다면서 그 청와대와 그 우수석의 이제 결단을 이제 촉구를 했는데요. 그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이 특별 감찰을 한다는 이제 소식을 접하고서는 이제 이번 주 지나면, 그러니까 지난 주말을 지나면 그 조용해질 텐데 왜 특별 감찰에 착수해서 사건을 키우느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좀 토로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군요. 물론 불만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뭐 또 보니까 아들이 포르쉐를 탄다는 기사까지 네, 나오던데 맞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요거는 간단하게 짚죠. 정청래 전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하기로 했다고 그랬죠. 왜? 바로 요 다음에 지금 전화 연결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제 봉화마을을 찾아서 그 고 노무현 대통령 그 묘역을 참배한 뒤에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많이 부족하다. 이 당대표 선거에 그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예. 네. 이 당대표라는 그 역사적인 소임이 너무 중요하고 그 자리에 자신은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출마할 모양이죠. 이것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떻든 이종걸 그 저는 당권에 도전하는 쪽으로 마음을 좀 정한 것으로 이렇게 그 언론에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그 오늘 오전에 그 이제 비대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이제 그 다수의 언론이 좀 보도를 했죠. 예. 만약 이제 그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그 당대표 경선에 그 나설 경우에는 이 더민주도 그 4명 이상의 후보가 나오면 그 예비 경선을 통해서 그 3명으로 컷오프를 하기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 컷오프에 이제 누가 해당되느냐. 이게 또 관전 포인트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진짜 이 더불어민주당은 조용하다 보니까 별로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아요. 손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든 그 쟁점을 만들어 가는데 그 좀 실패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그 눈에 띄죠. 뭐 꼭 그 쟁점을 그렇죠. 근데 뭐 조용한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언론이라는 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게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국회 정치발전특위 어제 3개 소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맨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그러니까 매번 국회 때마다 정치발전특위를 만들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별로 바뀐 게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지적도 항상 나왔었죠. 우리과 교수들만 해도 돌아가면서 이거 다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았던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과 교수들만 했겠어요? 다른 학교 교수들도 맞습니다. 했죠. 예. 어제 이제 그 국회 정치발전특위 그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제 위 원장과 그 여야 3당 간사를 이제 임명하는 안건을 좀 처리를 했고요. 이 비공개로 이제 그 간사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그 권한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 운영제도 그 개선에 관한 그 소위를 이제 구성하기로 했고요. 이 국회 정치발전특위 위원장에는 그 새누리당의 그 김세현 의원이 이제 그 선임이 됐고요. 예. 각 당 간사에는 그 새누리당에서는 그 배덕광, 더불어민주당은 그 유승희, 또 국민의당은 그 황주홍 의원이 이제 그 선임이 됐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선임이 됐군요. 근데 뭐 다 이 위원들, 위원장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이제 그 개헌특위 이제 원래 개헌 문제가 저거 쟁점이 됐는데요. 이제 개헌 문제는 따로 떼고 이 정치발전특위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나 힘을 좀 받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죠. 황종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정치학자니까요. 예. 건국대 정외과 교수 하시다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나올지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출마를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나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면서 불출마를 결국 선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그래서 이제 송영길, 추미애, 김상곤 그리고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이종걸 이렇게 4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자, 과연 왜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아니, 왜 불출마를 결심하셨어요? 어제 제가 글 쓴 것처럼, 예. 한 달 넘게 정말 많은 좀 고민을 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번 세봤는데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출마했으면 좋겠다. 예. 한 달 동안 한 10만 명 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쪽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또 국회의원들도 몇 분이 또 이렇게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요청이 있었고요. 예. 근데 뭐 그게 솔직히 싫지는 않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누구도 그거 예. 싫어하겠어요, 누가. 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제가 또 원해라는 한계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제가 출마를 했을 때는 이런저런 또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럴 때 오히려 내 스스로를 모든 걸 내려놓고 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저를 위해서도 좋고 당을 위해서도 좋겠다. 그것이 정권 교체에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지금 어떤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논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출마를 해야 흥행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저한테 강력하게 출마 권유를 했던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은 당을 확 바꿔야 되고 그리고 너무 지금 당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당론도 정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평지풍파를 일으켜라. 예를 들면 좋은 의미로 예, 그래서 예. 당을 좀 흔들어놔라 이제 이런 건데 그 과정에서 그것도 오를 수 있으나 또 그러면서 또 잃는 것도 또 있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아니, 뭐, 일부 언론에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 하셨다 그러는데, 네. 아니, 세상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4파전이라고 얘기한 여기 거론되는 분들도 다 부족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아니, 뭐, 저보다는 다 훌륭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네. 그렇다면은, 근데 사실 이번에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실 굉장히 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조용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지금 좀 아쉬운 것이요. 예. 이번 전당대회를 놓고 흥행이 된다 안 된다 이건 해봐야 되는 건데 아직 뭐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미리 예단하는 것은 언론이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관리형 대표다 대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거론되지 않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 뭐냐면 경쟁력 있는 당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경쟁력 있는 당을 만들 적임자가 누구냐. 예. 그리고 대선 후보는 경선에서 뽑히자마자 사실은 외연 확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소위 말하는 저는 뭐 동의하지 않지만 그 용어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면 우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당대표는 집안 단속을 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클릭이면 좌쪽에서 당원과 지지자 핵심 코어 지지층, 열렬 지지층들을 신뢰를 잃지 않도록 계속 원칙과 꽉 잡고 있어야 된다. 개혁성을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대선 후보와 당대표의
파트너십,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런 당대표가 누구냐 예.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논점에서 빠져 있죠. 근데요, 네. 그 일부 언론에선 이래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네네. 저래도 문재인이다 이런 얘기라는 건데요. 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네.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이다. 저는 네. 이래 민이다. 이래도 민심, 저래도 민심이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뭐냐면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민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런 민심, 당심, 당원들의 마음 이걸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 본다면 이래 문이 아니라 이래 민이죠. 예. 네. 그러면은 경쟁력 있는 당을 만들어야 하고 일단은 이 당의 핵심 지지층을 꽉 묶어둘 수 있는 그런 당대표. 지금 후보들 중에 그런 사람이 보이세요? 저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가셨어요, 이번에. 네, 농담이고요. 저는 강한 정당, 이기는 정당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한테 찾고 싶어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SNS 전략이거든요. 오늘도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오바마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보면 예. 페이스북 친구가 4,800만이 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SNS를 가장 잘 이해하고 SNS에 가장 파워풀한 분이 예. 오바마 대통령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할 때 오바마 대통령의 SNS 자원봉사자들이 240만 명이었어요. 예. 이분들이 4계주로 나눠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재선에도 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초선 때도 예. SNS 전략이었어요. SNS 전략을 잘 짠다는 것은 국민들과 소통, 교감, 그리고 동감, 그리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라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집권을 하려면 어쨌든 지지자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헌신적으로 자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SNS 스마트 정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통로고 기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당대표가 가장 유능한 적임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어쨌든 나오는 얘기가, 당대표, 아까 이제 당 내부를 잘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당대표가 당선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대선 후보는 또 외연 확장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쨌든 지금 상태로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만일 또 친문 인사가 당권을 잡았을 경우에는 비노 진영의 일부가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학규 전 대표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이 제일 높고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도 혼자 뛰면 외롭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같이 저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거기에 최종 승자에게 아름다운 승복과 그리고 저는 공동선대위원장을 경선을 같이 뛰었던 분들이 맡아줘야 가능하다 이렇게 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원래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경쟁하고 예.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표결을 하고 예. 그게 아름다운 승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문재인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런 민심을 거스르는 일은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노 진영 일부가 국민의당이라든지 제3세력과 함께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죠? 네,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네. 손학규 전 대표 이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소양설레가 있는데요. 예. 저는 이분이 정계 은퇴했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정치 은둔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는 정계를 은퇴했다면 강진 토굴에 가서 부시사실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복귀해야 된다, 어느 당으로 간다 하는 것이 저는
뭐 그런 말이 오갈 수는 있으나 예. 엄연한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금 당원이고 고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자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좀 다른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새 하도 네. 이분이 주목을 많이 받아서 우병우 민정수석이요. 네네. 예? 이 지금 특별감찰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병우 사태나 진경준 뭐 이런 부분을 보면서 레임덕이 와도 너무 빨리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우병우 민정수석을 파면하지 않으면 지금 박근혜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민심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루속히 파면 해임시켜야 된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조기에 불거진 지금 레임덕을 그나마 좀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감찰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미 저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시작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많은 조간 신문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지만 예. 이미 지금 우병우 사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기에 지금 사퇴를 시키고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법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는 박근혜 대통령 지금 관저 휴가 중이시라 예. 휴가 끝나자마자 우병우 저는 해임을 시킬 것 같고 그리고 전면 개각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일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시험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내가 폴리텍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니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영입니다. 폭염은 여름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분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 두통이나 근육 경련 그리고 현기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119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안전한 여름 나기 캠페인 국민안전처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오산과 동탄을 함께 누리지요. 초중고교가 가깝지요. 실속 조건에 놀라지요. 오산의 중심에서 동탄까지 누리는 스마트한 선택. 오산 센트럴 푸르지오 8월 오픈. 푸르지오. 대우건설. 똑똑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출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갓김치톡 오이김치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감칠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톡톡. 예, 한 주의 딱 중간입니다. 수요일 아침이죠. 자, 지금 7시 38분 48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볼게요.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전용도로 중심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현재 강 동쪽으로 이동하는 길, 강변북로가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만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가양대교 부근, 그리고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오늘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교통량이 더 많은 편입니다. 올림픽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성수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은 강변북로의 소통 상황이 좋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현재 청담대교 부근에서만 잠깐 서행이 되고 있고 이후로는 동호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만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고장차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금천 부근과 팔곡 부근, 비봉 부근 일대로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서해대교 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도 1km 구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출발심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정당대회에서는 근데 당대표만 뽑는 게 아니죠. 최고위원들도 뽑는데요. 아무래도 당대표보다 조금 관심이 덜하죠. 어쨌든 하지만 최고위원들도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고위원의 출사표를 내신 분이죠.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최고위원은 몇 명 뽑죠? 예, 최고위원은 이제 5명을 뽑는데 청년 최고위원 1명, 여성 최고위원 1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3명 뽑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출사표를 던지신 분들이 좀 있죠, 그죠? 예, 그 여성까지 포함해서 8명이고요. 여성이 2분이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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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오프를 그럼 해야겠네요, 그죠? 네, 최고위원은 근데 이제 컷오프 기준이 12명이니까 현재로서는 컷오프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당 대표가 기준이 5인이고 컷오프 대상이 2인 미만인 경우는 안 한다는데 현재 보면 이제 당 대표는 컷오프 같고요. 예. 예, 최고위원은 컷오프를 현재로 봐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요. 우리 정용기 의원께서는 지금 재선이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재선이시고 또 이 충청권의 지역구를 두셨는데요. 대전 대덕구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최고위원회 왜 나오시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네, 3가지 제가 분명한 이유 그리고 또 어떤 나름대로 책임감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첫째는 내년 대선에서 꼭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당이라면. 그런데 현재처럼 계파 갈등이 아주 첨예한 상황 속에서 특정 계파가 당권을 장악해서 경선을 관리한다면 타 계파에서 그 과정을 납득하고 수용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친박도 비박도 아닌 친국민계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가서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책임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시대 정신을 담아낸 분권형 개헌을 우리 당이 주도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권을 가지고 좀 이뤄내서 그걸 통해서도 정권을 재창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좀 실천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보수 정당 개혁,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면서도 유능하고 그러면서 따뜻하면서도 생활 정치를 하는 이런 보수 정당으로의 개혁을 이뤄보고 싶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자, 친박도 비박도 아니라 그러셨죠? 네. 예. 그러면 친박, 비박 양쪽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게 생각하면은 양쪽 다로부터 골고루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양쪽 다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고립무원 상태에서 고군분투하다가 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뭐 가능성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지금 정말로 친박 비박 이제는 다 제발 좀 그만해라, 정말 싫다 이런 여론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25년째 이 당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친박 비박이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 당을 지키고 애당심을 가지고 사랑해온 분들이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도 나와야지 지금 전부 어떤 계파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는 사람들만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파 관리자나 계파 보스가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는 분들 이런 분들만 지도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근데 뭐 분권형 개혁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비박계 쪽에 가깝다라고 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당의 모든 의원과 당원들이 또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친박, 범친박 아니냐 그러고요. 근데 개헌은 저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정말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최근에 일련의 여러 일들을 봐도 나타납니다만 은관예우 사태를 봐도 관료공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하지도 못할 엄청난 권력을 대통령 1인 그거 어떻게 다 행사합니까? 근데 모아놓고 실제로는 관료들이 각종 규제 이런 걸 통해서 국민위에 군림하는 이런 관료공화국이다. 이거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게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박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친박 의원들도 상당수가 이런 그 권력 구조의 어떤 분산, 권력의 분산을 통한 권력 구조의 개편 이런 것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얘기를 해보면.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장우 의원도 출마하죠. 그죠? 네. 근데 이장우 의원도 충청권이고, 그죠? 네. 우리 정용규 의원도 충청권이고. 예. 그러면은 이게 충청도에서 야 우리가 많이 나와서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분명히 당선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좀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장우 의원과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동문 관계입니다. 네, 그런 여기라서 근데 이런 분명한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은 계파의 대표로서 본인이 출마를 한다는 입장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저는 제발 그런 계파를 좀 없애자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다른 후보를 단일화 무조건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도 충청권은 이렇게 좀 단일화를 해온 그동안 전통도 있고요. 예전에 강창희 전 의원하고 김학원 전 의원님 이렇게 단일화를 했던 것도 있고 또 최고위원이 권역 대표의 성격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을 비롯한 여론에서도 선배 동료 충청권 의원들이 어떻게든 이거 충청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을 배출해야 된다라는 이것도 그 설득력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만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단일화를 위한 어떤 협조하겠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충청권 의원들 간의 표결 또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됐었고 저는 수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우 의원은 본인 스스로 이거를 단일화 어떤 그 결과를 수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미 정리된 뜻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일화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충청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기문 사무총장도 충청도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후보란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당내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우리 여권의 핵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사실인 것 같고 여론조사에서도 선도 나오고 있고 저도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게 어떤 정치공학적 기획에 의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누가 기획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획자가 누구예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들 이제 정치권에서는 오가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오가고 있는 거론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기획자에? 글쎄요,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또 이게 진짜 친반 비반으로 또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부작용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반기문 총장이 좀 문제가 있다. 아니요, 반 총장님 자신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과정과 방법이 예전에 제가 이회창 총재님을 가까이서 모셨었습니다만 그때도 영남과 충청의 어떤 이런 결합을 통해서 대선 승리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저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지역주의의 결합 이런 거는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반 총장님이 큰 비전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아무튼 이게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와 또 국민들의 지지 속에 또 지역민들의 지지 속에 이렇게 돼야지 어떤 이렇게 띄우기식의 이런 모습으로 돼서는 국민들 지지를 못 받을 것 아니겠는가 하는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띄우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죠? 네,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2주 남았으니까 또 열심히 뛰셔야죠. 그죠? 예,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